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섬나라로서 면적은 한반도의 약 5배 정도 됩니다. 수도는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이고 인구는 약 2억 7,500여만 명입니다. 언어는 말레이어에서 유래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며 약 300여 개의 종족이 있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종족은 자바족입니다. 최다 무슬림의 나라답게 이슬람은 약 87%,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는 약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현재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화폐 단위는 루피아이며 우리나라 1,000원 기준으로 약 11,300 루피아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액은 12,000억 달러이며 세계 16위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4,460달러로 세계 111위입니다. 교역은 약 3,050억 달러이며 한국의 약 3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부족 중심의 역사를 이어오다 약 7세기경부터 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여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간략히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세의 경우 각 종교의 전래된 시기를 기점으로 세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가 전래되어 처음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 스리위자야 왕국과 사일랜드라 왕국. 힌두교가 전래되어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싱하사리 왕국.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되어 인도네시아만의 힌두교가 정립된 마자파잇 왕국. 때로는 무역업으로 강성했던 인도네시아는 근대의 시기가 오면 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한 마을과의 교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동인도 회사 즉 VOC를 거점으로 약 400여 년간 식민 지배를 합니다. (1945년) 많은 식민지들이 그렇듯 독립운동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도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여 년간 군부 독재 기간을 거쳐 진정한 민주주의를 맛본 것은 불과 10여 년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군부 출신이 아닌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문민 대통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광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농장과 광산 채굴권을 소유하면서 2000년 이후 부패지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천연자원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경제 발전 또한 저해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끊임없는 자연재해입니다. (2000년) 이후 대형 자연재해만 7회이고 사망자는 18만 4천여 명이며 사상자와 이재민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인구 과밀화로 인해 수도 자카르타는 매년 침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보르네오 섬의 발릭파판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세계 3대 열대우림에 속한 보르네오 섬은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어
많은 환경학자들과 기타 관계자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풍족한 환경으로부터 소외된 이들, 그리고 끊임없는 자연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기의 장기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땅의 92%가 가뭄을 겪고 그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이변과 코로나19는 운송의 불안정을 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쌀 가격의 폭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빈곤층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21년 푸드 에스테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의 역효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보건 영양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는 이후 성인의 시기까지 이어져 영양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주변국보다 부족한 보건 인력과 시스템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HIV 감염자는 2010년 대비 2018년 25.5%가 증가되었으며 흡연에 관한 인식 부족이 어린 아이들도 흡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료가 아닌 예방만으로도 죽음이 아닌 삶을 택할 수 있지만 무지로 인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규제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식민 시기에 전래된 기독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기독교를 유럽인의 종교라고 여기게 하였습니다. 1998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가 급증하여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폭력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급진적인 이슬람교도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파푸아주 지역의 경우 기독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정부와 사회 문화에서의 차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파푸아주에서는 파푸아의 자원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착취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